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표현들의 여러 뉘앙스 차이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실전 회화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조금 헷갈리거나 혼동이 왔던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서울 가는 중인데, 때로는 제가 지금은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즉, 편한사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비기역 시체와 중톤의 문장이 하나로 공존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요. 나 내일 서울 가. 남자친구 만나러.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군대 100일 휴가 나온 느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나 지금 서울 가는 길인데. 때로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은 서울에 가는 길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뭐 하는 길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조금 어색한 친구에게 나 내일 서울 갈 거야.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선배에게 저기 선배 저 내일 서울 갈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느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여러분의 친동생 아니면 친오빠, 여러분이 정말로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나 내일 서울 가. 자, 이 느낌의 뉘앙스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5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5개의 예문들이 크게 봤을 때는 전부 동일한 내용처럼 느껴지셨죠. 바로 우리나라 말에서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뉘앙스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영어의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미묘하게 말투가 바뀌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여러 뉘앙스로 잘 느껴보시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면 나 지금 서울 가는 중인데, 자,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바로 진행형을 사용하죠. 그리고 현재 뭐하는 중이다 라고 할 때는 현재 진행형의 표현으로요. 그리고 라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영어의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지닌다고 했죠? 늘 평소에 주로 라는 표현을 지닌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I drink coffee. 저는 평소에 커피를 마십니다. I work out here. 저는 평소에 주로 여기서 운동을 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I go to Seoul. 그럼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바로 저는 늘 항상 서울에 갑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다라고 할 때 go to의 표현은 여러분이 평상시 때 워낙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go를 바로 이렇게도 발음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I go to 서울에 지금 현재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be 플러스 ing의 표현으로 이 문장을 입히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I'm going to Seoul now.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I'm going to 장소, 즉 어디에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실전 회화와 영작에서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 내일 서울 가. 남자친구 만나러. 자, 정답은 I'm going to Seoul tomorrow to see my boyfriend. 한 번 더 천천히 I'm going to Seoul tomorrow to see my boyfriend. 참고로 편한 사이를 만나다 라고 할 때는 meet보다는 see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 다음 뒤에 사용이 된 to see my boyfriend.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 근데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두 가지의 경우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향후 일정, 때로는 가까운 미래에 무언가 할 일 등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때로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자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잠시 뒤에 여러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라이언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원어민 친구에게 여러분이 내일 다른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영어로 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한번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수의 정답이 등장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상대방 원어민 친구도 여러분에게는 친구죠. 이렇게 서로가 친구 관계일 때 다른 친구를 만나다 라고 할 때는 my friends의 개념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도 일치가 되는데 여러분도 또 다른 친구에게 나 오늘은 대학 때 친구들을 만나, 나 오늘은 동네 친구들을 만나, 때로는 나 오늘은 교회 친구들을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다른 친구들을 좀, 바로 좀이라는 포인트를 맞추는 some friends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라이언 이전 어순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죠. 자, 그럼 가능한 경우의 정답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내일은 다른 친구들을 좀 만날 거야. 자, 그럼 영어로 I'm gonna see some friends tomorrow. 가능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내일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뭐하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표현 바로 be supposed to죠.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 I'm supposed to see some friends tomorrow. 그리고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비격식체 그리고 조금 더 격식 있게 사용하는 격식체의 표현에서 모두 골고루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뭐하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을 빠르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두 번째 문장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 will see some friends tomorrow. 그 다음 바로 네 번째 문장 I'll see some friends tomorrow. 자, will의 경우는 축약어를 사용하는 발음과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발음이 실전에서 여러분이 뉘앙스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영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이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내일 친구를 만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I'm seeing some friends tomorrow.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편하게 느끼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꼭 친구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게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형이나 누나나 오빠,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선배에게도 서로 관계가 굉장히 친밀할 때는 편한 톤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자주 표현한다는 거. 이 부분의 편한 대상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문장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내일 뭐 해? 때로는 저기 내일 뭐 하세요? 자, 이 문장을 지금 한번 여러분이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그럼 가능한 몇 가지의 답변을 한번 라이언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장을 will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했다면 잘 표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What do you want to do tomorrow?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내일 뭐 하고 싶어. 바로 10이라는 단어에서 포인트를 느끼는 게 좀 좋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경우가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예를 들어 친구에게 내일 뭐 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일 뭐 하니?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선배에게 선배 내일 뭐 해요? 바로 이 뉘앙스로 묻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을 무조건 친구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장의 경우는 저기 내일 뭐 하기로 되어 있니? 바로 이 느낌에 가까운 What are you supposed to do tomorrow?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게 되시면 미래와 관련된 표현에서 조동사 will을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물론 이 문장은 will을 사용해도 충분히 정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 후반부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will you라고 묻는 의문문에서는 톤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한 대상에게 물을 때는 내일 뭐 할래? 이렇게 둔탁한 톤으로 잡힐 수 있는 게 What will you do tomorrow? 하지만 약간 중톤의 느낌으로 내일 뭐 하실래요? 바로 이렇게 물을 때도 What will you do tomorrow? 바로 이 뉘앙스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세한 뉘앙스는 영상 후반부에서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뭐 하지?
자, 우선 should는 굉장히 여러 뜻을 많이 지니게 되는데 should는 여러분이 쉽게 공부하실 때는 지라는 말에서 포인트를 잡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내일 뭐 하지? 자, 그럼 영어로 What should we do tomorrow? 한 번 더 천천히 What should we do tomorrow?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편하게 영어 회화를 주고받으실 때는 should는 부드러운 느낌의 지라는 말에서 포인트를 잡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 좀 쉬어야지. 자, 그럼 영어로 You should get some rest. 그래도 영어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 그럼 영어로 You should study English harder. 하지만 should는 이런 부드러운 뉘앙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라이언과 추후 영상에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즉 should가 생각보다 쉬운 조동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렇게 영어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거형의 경우는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불규칙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영어의 현재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뚜렷한 동사들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미래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장 내일의 이야기는 점쟁이도 알 수 없는 거죠. 즉 미래는 여러 경우 수들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 미래에 벌어질 일의 정확도도 다르겠죠. 꼭 100% 이루어질 것 같은 미래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표현도 있고,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낼 때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뉘앙스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영어의 경우에서는 앞으로 다음 달에 몇 개의 물량을 수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실 때 미래는 이렇게 여러 경우수들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 표현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미래와 관련된 표현에는 딱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만 없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문장이 다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된다라는 거. 단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조금 더 어울리고 그리고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영어를 쓰기 위해서 라이언과 여러 뉘앙스를 같이 공부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나 지금 서울 가는 길인데, 때로는 중톤으론 저기 제가 지금은 서울에 가는 길입니다.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I'm on my way to Seoul now. 한 번 더 천천히. I'm on my way to Seoul now. 참고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활용해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는 우선 way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디에 가는 길이다. 때로는 어디에 가는 도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어디에 가는 길, 그래야 way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길 때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잠시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등장했던 세 개의 예문이 보이시죠? 이 세 개의 예문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잘 구분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점검할 텐데 라이언이 번역은 조금 편한 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m going to Seoul now. 나 지금 서울에 가는 중인데.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다라는 동사 go를 활용한 진행형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m going to Seoul tomorrow to see my boyfriend. 앞에 보이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잘 보시면 앞에 도입부는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I'm going to Seoul. 즉 여러분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I'm going to Seoul까지만 듣고는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연결이 될지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tomorrow, 그 다음 첫 번째 문장에 있는 now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조금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문장도 실전에서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나 지금 서울에 가는 길이야 라는 표현으로 I'm on my way to Seoul.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1번과 2번의 경우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조금 미묘하게 뉘앙스 차이가 존재했죠. 하지만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뚜렷하게 서울에 가는 길입니다 라는 표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전 영어에서 세 번째 문장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가다라는 동사 go, 바로 동작성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춘 문장.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비동사 뒤에 전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상태성에 포인트를 맞춘 문장이라는 거. 이 점도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공부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인이 모든 영상에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하나의 문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들 속에서 뉘앙스를 느끼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앞에 두 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A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thinking of going to Seoul tomorrow? 자, 그럼 번역은 어떻게 되죠? 내일 서울 가려고 생각 중이니 때로는 내일 서울 가려고 고민 중이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I'm going to Seoul to see my boyfriend.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라이언이 밑에 tomorrow를 괄호로 쳐뒀죠. 원래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의 시점이 꼭 함께 등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tomorrow를 빼더라도 지금 서울에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로 절대 오해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위의 문장에서 이미 내일의 일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딱딱하게 공부하실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배우게 되시지만 실전 회화에서 여러분이 구사하실 때는 앞 부분에서 즉 상대방과 여러분이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미래 시점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체크해 두시고요. 단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즉 앞에서 배웠던 문장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던 문장이죠. 하지만 지금 문장은 앞에 아무런 정보도 없고 딱 이 하나의 문장만 있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going to Seoul to see my boyfriend. 자, 이렇게만 여러분이 표현이 된다면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즉,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 추가적인 정보도 없고 대화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라는 말로 대부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때는 꼭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부사구가 함께 사용이 된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가 대화 중인 상황이나 앞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실전 영어에서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때 미래의 표현들이 많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깜짝 퀴즈를 출제해 볼게요. 그리고 화면 위를 잘 보시면 라이언이 아까 이야기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뒀죠. 영어로 공부할 때는 딱 하나의 문장만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자.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회화로 연결하실 텐데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A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뭐 해? 자, 그리고 B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부산 가. 자, 지금 이 표정과 뉘앙스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해? 자, 정답은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가 편한 사이,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생동감, 그리고 부드러움, 친근감 있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실전 회화 속에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의 표현을 진행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상대방도 조금 더 편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점. 자, 라이언 표정 잘 보시고요. 저기 팀장님, 내일 뭐 하세요? 자, 이 문장은 영어로 역시 동일합니다. What are you doing tomorrow? 그렇죠. 편하다라는 뜻을 여러분이 무조건 친구 사이로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둬요. 자, 그럼 이제 B 문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부산 가. 자, 그럼 영어로 I'm going to 부산. 자, 위의 문장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표현이 되겠죠. 지금 밑에 문장 같은 경우도 tomorrow를 빼더라도 지금 부산에 가는 중이야 라는 말로 절대 오해하지 않겠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하나의 문장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뉘앙스 등을 고려하면서 공부한다는 거 꼭 기억해둬요. 자, 네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 문장도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정답이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be going to 동사, 그리고 이 표현을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사용하는 be gonna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I'm going to 동사, 바로 be going to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의 상황과 뉘앙스를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금은 어색한 친구 사이.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동료 사이.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도 처음 만났을 때는 친구들하고 조금 어색했죠. 저기 너는 뭘 먹을 거야? 나는 피자 먹을 거야. 자, 그 다음 때로는 저기 내일 내가 월차 쓸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없을 것 같아. 바로 이렇게 리을 거야라는 느낌에서 여러분이 I'm going to 동사를 빠르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이 상대방과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친한 사이가 된다면 바로 이 표현의 축약어 I'm gonna를 통해서 자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be going to라는 표현의 중토는 뭐뭐 할 거예요. 즉 리을 거예요라는 표현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표현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시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고객 등을 가볍게 응대할 때도 자주 사용이 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 아주머니 저 아침으로 부대찌개 먹을 거예요. 지금 문장처럼 제가 뭐 할 거예요 라고 할 때 I'm going to. 때로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제가 2시에 잠시 방을 비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할 거예요 라는 표현에서 I'm going to 동사. 그 다음 여러분이 고객에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가 오늘 2시에 고객님 댁을 방문할 거예요. 이런 느낌에서도 we are going to. 바로 인칭을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뉘앙스를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축약어로 사용이 되는 I'm gonna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현의 경우는 대부분 비격시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리을 거야 라는 말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으셔야 돼요. 즉 볼 거야, 살 거야, 먹을 거야. 한번 예를 들어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때로는 나는 커피 마실 거야. 나 내일 친구들 만날 거야. 바로 이런 느낌에서 I'm gonna. 그리고 실전에서 편한 사이 때 워낙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발음이 다양한 몇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톤으로 발음이 될 때는 I'm gonna, I'm gonna.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말할 때는 I'이란 단어를 더 줄여서 I'm gonna, I'm gonna.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발음은 더 편하게 축약어를 사용하는 건데 세 번째 발음은 바로 아마라는 발음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I'ma go to Seoul tomorrow. 한 번 더 천천히 I'ma go to Seoul tomorrow. 그 다음 네 번째 발음은 세 번째 발음과 거의 유사한데 아마나.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한번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I'm gonna go to Seoul tomorrow. 한 번 더 천천히 I'm gonna go to Seoul tomorrow.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발음을 하실 때는 꼭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아몬드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만다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스탑. 지금 분명히 이제 이러지 마세요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라이언도 전에 그 수비루바 사건 이후로 좀 많이 조심을 하고 있죠. 어머나가 아니라 아마나. 그렇죠. 아마나 go to Seoul. 그래서 뒤에 동사를 붙이는 걸로 발음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의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 내일 서울 갈 거야. 조금 어색한 친구 사이에게. 자, 그럼 영어로 I'm going to go to Seoul tomorrow. 그리고 참고로 go to라는 표현은 조금 더 편하게 말할 때 go to. 그래서 go to 서울로도 발음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표현을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나 내일 서울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m gonna go to Seoul tomorrow.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아마, 때로는 아마나 표현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회화에 익숙해지면 한번 사용을 하시고 우선은 I'm gonna 이렇게 정톤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be going to 동사라는 표현을 배운 이후에는 앞에 보이는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be going to 명사. 주로 장소가 오게 되겠죠. 바로 어느 장소에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be going to 장소가 올 때는 건어라는 표현으로 축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be gonna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be going to 동사가 오는 경우 때만 축약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be going to 명사와 be going to 동사가 많이 헷갈리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표현을 자주 혼동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영어의 세계 속에서 to라는 표현은 전치사로 사용되는 to가 있고 그 다음 투부정사로 사용되는 to가 있습니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to의 경우는 뒤에 한 단어의 명사가 오거나 때로는 동명사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의 경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게 되죠. 네,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다음 달에 서울에서 그쪽 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격식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Seoul next month. 네, 여러분이 이 표현을 I look forward to meet you. 바로 동사 원형으로 쓰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표현에서 to는 무엇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에 전치사 to로 사용됐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I'm going to 장소만을 듣고 지금 어디에 가는 중인지 아니면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말인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이러한 표현들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m on my way to 장소도 굉장히 선호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적인 감각을 잡을 때는 어디에 가는 길이다. 그 부분에서 빠른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에서도 여러분과 여러 예문을 통해 봤지만 영어에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에 여러 뉘앙스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위에 두 가지 표현에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두시고요. 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라이언이 영상 초반부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죠. 여러분이 be going to, be gonna 이 표현과 함께 실전에서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바로 I will의 축약어 R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세한 발음 및 디테일한 설명은 위에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라이언이 이전에 제작해둔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빠르게 두 가지의 뉘앙스를 캐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뭐뭐 할게, 뭐뭐 할래 이 표현이 잡힐 때 바로 도입부를 are 바로 이렇게 캐치하는 걸로요. 보통 여러분이 이 표현을 즉흥적인 미래라고 많이 배우실 텐데 여러분이 실전 영어로 구사하실 때 will의 경우는 즉흥적인 미래, be going to는 구체적인 미래 이렇게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바로바로 영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한글 표현으로도 여러분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은 계례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분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마실래? 그때 여러분이 나는 커피 마실게. 자, 지금도 개로 잡히죠. 자, 그럼 영어로 I'll drink coffee. 그 다음, 너 어떻게 할래? 순간적으로 지금 질문했죠. 그러면 난 집에 갈게. 자, 그럼 영어로 I'll go home. 바로 이렇게 포인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뉘앙스도 캐치를 잘 하셔야 해외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바로 요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뭐뭐 할게요, 뭐뭐 할래요. 즉 R이라는 표현 자체가 편한 사이 때는 게레라는 말로 발동이 되지만 조금 더 약간 중톤의 느낌으로 올라갈 때는 할게요, 할래요 라는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지금 이렇게 뭐뭐 할래요 라는 표현도 are. 저기 아주머니 저 이거 포장할게요. 이렇게 게요로 잡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are이라는 표현을 해요. 즉 반말의 톤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금 더 편한 채로 즉 부드럽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즉 지금 사용된 표현은 앞에서 배웠던 편한 대상에게 게레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톤의 느낌으로 올려서 뭐뭐 할게요, 뭐뭐 할래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I will의 축약어를 사용하실 때는 상대방에게 확실히 표정과 제스처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will과 be going to의 감각을 실전적인 문장에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라이언이 먼저 생동감 있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이언이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한글 글씨로만 보고 이 문장이 어떠한 감정을 전달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속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의 뉘앙스를 살려서 라이언이 상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여자분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생긴 남자친구는 또 늦네.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래. 죄송해요. 그 뉘앙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 때는 진짜 헤어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헤어질래. 자, 레에다 비추치시고요. 그럼 앞에 도입부는 어떻게 잡죠? are. 자, 그럼 문장을 읽어볼까? I'll break up with my boyfriend.
이러고 실제로 헤어질 일은 없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상황의 뉘앙스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역시 두 명의 여자분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자, 지금 말하는 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이 여자분이 이미 이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 말톤에서도 무언가 구체적이고 이렇게 이미 정한 내용은 거야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건어로 표현하면 너무 약간 편하게 들리죠. 그래서 정톤대로 I'm going to break up with my boyfriend.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렇게 위례 축약어와 be going to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 문장으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장으로 앞에서 배웠던 뉘앙스를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나 집에 갈래. 자, 무언가 순간적이고 레로 말했죠. 자, 그럼 영어로 I'll go home.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R이라는 표현에 또 하나의 뉘앙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밝은 톤, 그리고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I'll go home. 바로 문장의 정답은 동일하게 등장하죠. 실전에서 여러분이 표정과 톤, 제스처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선생님, 이 문장을 왜 I will go home이라고 이야기하면 뉘앙스가 안 맞나요? 이 부분은 아까 라이언이 언급해드렸던 썸네일의 영상을 꼭 참고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1시간 뒤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조금 더 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나 1시간 뒤에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편하게 있다가 오고. 자, 이렇게 무언가 1시간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공부하실 때는 너무 딱딱하게 이 미래가 구체적이다, 즉흥적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무언가 구체적일 때는 거야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 이따 집에 갈 거야. 그럼 영어로 I'm gonna go home. 근데 지금 표현에서의 라이언이 건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편한 사이. 하지만 이제 뒤에 문장. 저기 부장님, 저 이따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시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중톤으로 올릴 때는 I'm going to go home.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 등장하는 문법은 추후 영상에서 여러 예문들과 그리고 다양한 뉘앙스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라이언이 이미 촬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 나 내일 서울 가.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Seoul tomorrow. 지금 한글 문장에서 끝에서도 나 내일 서울 가. 바로 왕래발착 동사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문법인데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가거나 오거나 시작하거나 출발하는 표현에서는 현재형으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왕래발착 동사를 접하실 때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말 편한 사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왔다고 해볼게요. 그때 여러분의 친언니, 친누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내일 서울 가? 그럼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편한 대상이죠. 자, 그럴 때 내일 서울 가.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Seoul tomorrow. 바로 이렇게 앞에 선택받은 동사, 오거나 가거나 시작하거나 출발하는 동사와 그리고 뒤에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올 때는 이 표현들만으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I go to Seoul. 여기까지만 들으면 늘 서울에 갑니다 라는 표현으로 오해가 될 수 있지만 I go to Seoul tomorrow. 그러면 내일 서울에 간다라는 말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단 지금 위에 보이는 문장처럼 내일 서울 가라는 표현을 아무리 편한 대상이더라도 I go to Seoul tomorrow로 이야기하면 조금 둔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전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I'm going to Seoul tomorrow. 바로 진행형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편한 사이 그리고 아까처럼 굉장히 피곤한 느낌일 때는 I go to Seoul tomorrow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캐치해 두시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하면 우선 첫 번째 왕래발작 동사는 선택된 동사에 한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편한 대상에게 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둔탁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대체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왕래 발작 동사는 격식체의 문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비행기나 기차 등이 출발하다, 때로는 어떤 회의, 때로는 어떠한 결혼식이 몇 시에 시작됩니다 라는 표현에서 격식체의 문구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그 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The meeting is scheduled to start at 7.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지만 지금 문장 표현은 굉장히 긴가요? 짧은가요?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되죠. 즉 여러분이 나중에 문서나 청첩장, 때로는 이렇게 플랫폼에 넣을 때는 조금 더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넣기 위해서 바로 이 왕래 발작 동사를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잘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가볍게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추후 영상에서 이미 왕래 발작 동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왕래 발작 동사가 우리나라 말투에도 이미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현재 시간 저녁 6시 30분. 잘 기억하셨죠?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배고파. 저 식당에 가서 뭐 좀 먹으면 안 될까? 근데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버스 7시에 와. 조금만 참어. 자, 지금처럼 그 버스 7시에 와. 자, 그럼 영어로 The bus comes at 7. 바로 이 문장이 실전 회화에서 대부분 자주 사용되는 왕래 발작 동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왕래 발작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격식체의 문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거나 때로는 기차 그리고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버스 노선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됐죠. 그럼 몇 번의 버스가 이렇게 옵니다 라고 할 때 이 전광판의 문구로 나타내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긴 문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전광판의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되죠. 그리고 버스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 속에서 조금 더 간결한 느낌으로 몇 번 버스는 몇 시에 옵니다 라는 표현이 The bus comes at 7. 때로는 그 버스는 7시에 도착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The bus arrives at 7. 바로 이렇게 간결한 문구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라이언이 영어의 현재형은 어떤 뜻을 지닌다고 그랬죠? 늘 평소에. 그럼 예를 들어 The bus comes. 그럼 여러분이 접근할 때는 이 버스는 늘 옵니다 라는 표현이지만 뒤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처럼 at 7 이런 표현들이 붙을 때는 미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왕래 발작 동사의 격식체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왕래 발작 동사의 경우는 문서체와 격식체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전 회화에서 고객분을 응대할 때 예를 들어 그 버스는 7시에 올 거예요. 지금 거예요가 등장했죠. The bus is going to arrive at 7. 바로 충분히 이런 표현들로 선회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 라이언이 발음했던 문장들은 굉장히 문장 길이가 길죠. 그래서 문서로 간결하게 넣을 때 보통 격식체 왕래 발작 동사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 우선 여기까지만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다양한 표현들과 여러 실전 뉘앙스를 같이 점검해봤죠. 오늘 표현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꼭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라인이 조금 영상을 길게 촬영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